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계사를 공부해도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꽤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양과 동양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중양, 즉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역사를 동서양사만큼 충분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바로 이 중양의 문명사를 되살린 인류본사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인류본사는 국내 최초로 12,000년 오리엔트 중동 역사를 관통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고대 로마와 한나라 사이에서 존재하며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던 중양의 파르티아 제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인 알렉산드로스는 1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중동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자 그의 제국은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조, 아나톨리아의 리시마코스 왕조, 이란 지방의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등으로 분열하였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를 그리스는 물론이고 비그리스계 사람들이 그리스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번성한 국가들이라고 정의한다면 위 국가들은 모두 헬레니즘을 계승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란 지방은 원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있었던 곳이었고 페르시아 문명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서양 문명인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247년에 지금의 이란 동북부 파르티아에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밀어내고 파르티아 왕국이 창건된 것인데요. 파르티아의 왕들은 자신들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후손임을 주장하며 헬레니즘이 아닌 페르시아 문명을 계승한다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기원전 190년 리디아 평원에서 벌어진 로마 제국과 셀레우코스 제국의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한 후 셀레우코스 왕조는 급속도로 해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마케도니아처럼 단일 국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족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상태에서 단지 강력한 군사력 앞에 굴복하여 느슨하게 결집된 형태였을 뿐이었으므로 그 결집 요소가 사라진 상황에서 지역 군주들은 셀레우코스 제국에 충성을 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전 페르시아 제국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페르시아의 후손들은 셀레우코스 제국이 분열하는 틈을 타서 민첩하게 자신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 결과 파르티아는 건국한 지 70여 년이 지난 미트리다테스 1세 시기에 정복전쟁을 통하여 동쪽으로는 이란 북동부부터 서쪽으로는 현 터키 남동부까지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당시 동서양의 강국인 로마와 한나라를 이어주는 실크로드를 관통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파르티아는 자연스럽게 두 제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쌓으며 전성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기원전 176년 흉노 제국에게 밀려난 월지가 서천하여 이동한 곳은 박트리아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무제는 숙적 흉노 제국을 동서로 협공하기 위해서 월지에 장건을 사절단으로 보냈습니다. 출발 10년 만에 월지에 도착한 장건은 비록 월지의 협력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대신 파르티아 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장건의 기록에 따르면 한나라는 파르티아를 안식국이라 불렀는데 안식국은 쌀과 밀을 경작하는 비옥한 땅을 가진 국가로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수많은 중소도시를 가진 대국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21년 한나라는 파르티아에 사절단을 보내 교역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파르티아는 기원전 110년경부터 한나라에 사절단을 보내며 양국의 우호 통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양국 사이에는 파미르 고원을 비롯한 험준한 산맥들과 사막으로 가로막혀서 당시 기술로는 소수 상인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국가는 서로 전쟁에 대한 걱정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의 양국의 관계는 최고조가 되어 매년 4~5차례 이상 수백 명의 한나라 사절단이 파르티아에 방문하여 교역을 하였는데 이 시기가 파르티아의 최전성기라 하겠습니다.
단 파르티아는 동서교역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나라와 로마가 외교 관계를 맺고 직접 교역하는 것은 경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장건이 서역으로 가는 길을 개척한 이후에 한나라의 서역 원정을 책임지던 반초가 가명을 로마에 직접 파견하였을 때 중국으로부터 로마로 가는 비단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번영을 누리던 파르티아는 가명 일행을 설득하고 방해하여 결국 로마에 도착하지 못하게 막고 되돌아가게 만든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중간 상인으로서 파르티아의 위상과 권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요. 파르티아가 동쪽에서 한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서쪽에서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 중인 로마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파르티아와 로마를 분리해줄 뚜렷한 자연지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한두 세기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초토화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파르티아가 서양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따라서 두 제국은 대략 기원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300년간이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사이인데요. 양자간 세력이 워낙 팽팽해서 어느 쪽도 다른 한쪽을 완벽히 제압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제국이 맞붙은 곳은 대체로 아르메니아 왕국이었습니다. 파르티아는 서쪽의 유럽으로, 로마는 중앙아시아 및 중국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두 강국 사이에서 아르메니아는 외교와 화친으로 힘겹게 생명력을 이어갔지만 양측의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치열한 전장이 되어야만 했고 1차적인 정복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의 본격적인 전쟁은 파르티아의 티그라네스 2세 시기인 기원전 67년 폼페이우스가 동방원정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기원전 20년 당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동안 적국이었던 파르티아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시대를 구축할 때까지 약 반세기 동안 양측은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기원전 55년 지금의 터키 하란 지역에서 있었던 카레 전투입니다. 당시 로마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제1차 삼두정치 시기였는데 원로원의 동의 없이 파르티아로 출정한 크라수스가 일명 파르티안 샷으로 무장한 파르티아 군기병들에게 괴멸당하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보병 중심이었고 파르티아는 기병 중심이었는데 메소포타미아나 이란 등 광활한 저지대에서 보병은 효과적인 전투를 치러내기 어려웠습니다. 이후에도 로마는 몇 차례 더 파르티아를 침략했지만 결국 아우구스투스가 파르티아의 프레아테스 4세와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공격 대상을 지중해 서쪽으로 선회하였습니다. 파르티아는 이때 로마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후로 300년이나 더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로마가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 파르티아를 침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파르티아의 강력한 군기병대를 로마의 보병이 상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제정이 시작된 이후에 약 140여 년간 로마와 파르티아는 특별한 충돌 없이 공존하였습니다. 문제는 양측의 불가침 조약 이후에도 로마는 파르티아로 진군할 수는 없어도 여전히 공략할 땅이 남아 있었던 반면에 파르티아는 서쪽은 로마에게, 동쪽은 흉노와 한나라에 막혀 진출할 땅이 마땅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파르티아는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이전의 페르시아 영토 안에 갇힌 형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이 팽창하지 못하고 갇히게 되니까 파르티아는 쇠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제국 내에서 군소 왕국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제국의 통제력과 권위가 약해지며 반란이 수시로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224년 파르스 이스타크르의 아르다시르 1세가 아르사케스 왕조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 호르무즈드간 전투가 발생하였는데 전쟁 결과 아르타바누스 4세가 살해되면서 파르티아는 멸망하였고 사산조 페르시아가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설레는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 모두 인정하는 중동 이슬람 최고 권위자 이희수 교수의 40년 연구를 집약한 역작 인류본사인데요. 인류본사는 오리엔트 중동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15개 제국과 왕국의 역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중앙의 12,000년 문명사를 되살린 책입니다. 인류본사의 가장 큰 매력은 고등 세계사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읽는다면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쉽게 쓰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12,000년 전 아나톨리아 문명에서부터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등을 거쳐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역사를 딱딱 떨어지는 주제로 나누어 알짜배기들만 숟가락으로 한술 한술 떠먹여주는 느낌을 주는데요. 200여 장에 달하는 선명한 컬러 사진, 당대의 지리적 환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가 같이 수록되어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편합니다. 고등 교과 과정을 통해서 뒤죽박죽 알고 있던 중동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머릿속 5단 서랍장 안에 차곡차곡 넣어주는 느낌이랄까요. 보너스로 중간중간에 페르세폴리스, 사마르칸트, 풍지셰리 등 저자가 직접 현지 유적지를 다녀온 답사기도 수록되어 있어서 직접 가보기 어려운 중동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느낌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책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인류 본사가 설명한 사산조 페르시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